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녹화를 하는 요때는 5월 21일 오후 3시고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쯤이면 우리 2학년 학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지금 슬슬 각자 시험 준비 요런 거 한다고도 각자의 집에서 바쁠 것도 같아서 선생님이 안내를 하려고 요런 문구를 좀 적어 왔거든요. 우리가 온라인 계약을 하고 나서 정치와 법 시간에 이루어질 모든 수업 내용들이 6월에 여러분이 치게 될 1회 지필고사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준비 기간으로 너네가 너무 어, 몰아치면서 공부하지 말고 평소에 지금 집에 있으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이해해보고 어려웠던 내용들은 쌤한테 질문방에 질문도 남겨놓고 하면서 이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 복습하고 오늘은 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친자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친자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병원에서 태어나서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제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그 해당 부부 및의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이 되고요. 또 그 지역의 주민으로 주민등록부에도 기록이 되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되게 되죠. 무튼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부모, 자식 상호 간에는 상속권이라든지 부양의 의무 같은 것들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었을 때 이런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와 같은 권리와 의무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적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일단 친생자와 양자가 있는데요. 친생자는 혈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식을 친생자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피가 얽혀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식을 양자라고 불러요. 자, 일단 친생자부터 보면 친생자는 혼인 중해자와 혼인 외의자로 나뉩니다. 어떤 차이냐면 법률혼 관계에서 생긴 아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혼인 중해자는 법률혼 상태, 그러니까 법적으로 완전한 혼인 관계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특히나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 법률적인 관계가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난 상태에서 등록된 아이는 혼인 중해자가 되고요. 혼인 외의자는 법률혼이 아닌, 그러니까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든지 사실혼인지 이런 상태에서 낳은 아이를 혼인 외의자라고 부르고요. 보통은 엄마와의 관계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바로 증명이 되지만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와의 관계는 병원에서 증명이 되지만 아빠가 이제 기록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기록 밑에 이제 자식을 넣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인 외의자 같은 경우에는 친자관계 형성을 위해 인지 절차가 필요해요. 인지 절차는 생부 또는 생모가 요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 아이를 넣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생부랑 생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자식이 부모한테 요청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부모가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가 이 생부나 또는 생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이런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적이 되는 친자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쌤의 아빠가 알고 봤더니 이건인 거야. 근데 이건이가 지금 쌤 보고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나는 기억도 안 난다. 라고 하면서 쌤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자. 그랬을 때
쌤은 법원에다가 이건희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게 뭐 유전자 검사 등등을 해서 받아들여지고 나면 이건희 가족관계 등록부에 쌤이 자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돼서야만 쌤은 이제 이건희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가지고 이건희를 상대로 한 뭐 부양의 의무 같은 것들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양자는 입양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식인데 이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나뉩니다. 일단 원래는 일반 입양밖에 없었는데 재혼 가정의 아픔을 좀 보다듬기 위해서 친양자 입양 제도라는 걸 만들게 되었어요. 자, 일단 어떤 입양이든 간에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무조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 일단 요거 기억해 두고요. 자,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미혼인 상태에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쌤이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도 입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홍석천 같은 경우는 자기 조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혼인 상태에서도 입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부인 상태에서 혼인을 한 상태에서 입양을 할 수 있는데 혼인을 한 상태에서 입양을 하게 되면 단독으로 입양을 하면 안 되고 배우자와 상의를 해서 공동으로 같이 입양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일반 입양을 할 때는 단독으로 미혼인 상태에서 할 수도 있지만 부부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혼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입양을 했을 때 내 피가 얽혀있는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양자가 갖도록,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 그러니까 혈연으로 얽힌 자식과 같은 지위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친양자 제도는 재혼 가정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왜 재혼 가정을 보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빠의 성과 자식의 성이 다를 때 뭐 이게 사실 요즘에 재혼 가정도 많고 이혼도 많고 그래서 이게 뭐 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한테는 이게 혹시나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까봐 그런 상처를 보다듬어 주기 위해서 그 원래 친생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이 새아빠의 성과 동일시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가족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친양자 입양 제도 자체가 미성년자 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부부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야만 친양자로 입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양자 입양의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양자로 들어올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하고 입양을 하는 사람은 부부관계가 적어도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안정적인 가정 상태여야만 미성년자의 자녀를 입양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친양자로 입양이 되고 나면 혼인 중의 자녀로 간주하고 그렇게 이제 각종 권리와 의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지 아닌지입니다. 일반 입양 같은 경우는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친생 부모, 양부모 모두와 상속권과 부양 의무를 가져요. 그래서 쌤이 만약에 어떤 집에 그 일반 입양을 갔어. 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입양이 되어 가면 쌤은 우리 친생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양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상속권과 부양의 의무를 가져요. 그런데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는 입양되는 사람이 미성년자여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쌤 같은 경우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능하겠네요. 자, 그런데 일단 친양자로 입양이 되고 나면 친생 부모와의 친족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 부모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이 면접 교섭권 자체도 인정이 안 되거든. 관계를 아예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고 아예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과 부양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쌤이 학습지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해놨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쌤이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애를 낳았는데 이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쌤 밑에 자녀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은 쌤이 가지고 있는 상태로 있는데 이 상태에서 쌤이 재혼을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나랑 이 자식은 이제 이 새로운 남자와 가족을 만들고 싶은데 이 원래 있던 옛날 아빠와의 관계를 끊고 이 새 아빠 밑으로 내 아이를 입양시키는 요 친양자 제도를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친양자 입양을 했어. 그러면 친양자 입양을 하고 나면 옛날 친생 부모였던 요 아빠와의 관계를 끊고 가는 건데 정작 쌤과의 관계는 아이가 끊기지 않잖아. 요런 경우에는 친생 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식이 새로운 남자와 가정을 꾸릴 때 구아빠라고 치자 친생아빠. 이 친생아빠와의 관계는 끊기지만 이 아이는 친생부모인 엄마와의 관계랑은 안 끊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는 친생부와의 관계는 끊지만 친생모와의 관계는 끊지 않고 이 새로운 아빠에게 이제 친양자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아마 그 내용이 학습지에 적혀 있는 거라서 나중에 상속 파트 계산할 때 이런 내용들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친자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하고요. 오늘은 새로운 내용, 친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쌤 말이 조금 빠른가요? 교과서 펼치고 쌤도 물 좀 마시고 이제 설명할게요. 친권은 첫 번째 줄에 보면 의미가 나와 있어요.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거기 때문에 쌤의 부모님이 쌤에 대해서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의 부모님은 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지. 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갖는 권리와 의무인데 마저 읽어보면 친권은 자녀에 대해서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제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양육을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징계권이 있습니다. 사실 쌤도 이제 우리 동네를 막 걷다 보면 불량한 청소년들, 침 딱 뱉고 담배 피는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는 이런 아이들이 있으면 교사로서의 사명감에 그 아이들을 어른으로서 뭐라 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징계권을 그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 미성년 자녀를 이렇게 막 징계를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건드릴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자녀가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수 있어요.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그걸 거소 지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도 있어요. 요걸 EBS 책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익숙해지라고 쌤이 그 표현을 가져왔거든. 자,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이 부모가 관리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쌤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나. 쌤이 명절 때 친척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이거 엄마가 관리해 줄게 하면서 가져가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요거에 의하면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지. 자, 아무튼 요렇게 그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각종 권리와 의무들이 있는데 자, 이런 친권은 혼인 중에 부부라면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어느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함께 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부모 중에 일방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실종이 됐다든지 같이 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멀어서 뭐 이런 거 등등 이럴 때는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한쪽이 행사해요. 특히나 부모가 이혼을 했을 때는 부모가 협의해서 누가 친권을 행사할지 한 명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딱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런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혼이 딱 판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친권은 다시 말해서 권리라기보다 아이들을 잘 보호하고 양육해야 될 의무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남용을 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면 친권이 상실 또는 일시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자녀를 학대하거나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 자녀를 이제 징계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아이를 아동학대하는 아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응급실에 아이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넘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가 때려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해서 아빠 도박에 자녀의 재산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에 부모의 친권을 이제 일시 정지하거나 아예 상실시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거소지정, 징계 등 특정한 결정사항과 관련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해야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친권을 제한하는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너 친권 행사할 때 징계권 행사하지 마, 거소지정권 행사하지 마 이런 식으로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 스스로 탐구하기 활동에 보면 나의 라이모렌지 나무 중에 일정 부분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만약 우연히 아래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이 제재의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체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정법원의 판사로서 제재 아빠의 친권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건가요? 라고 질문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6살인 제재의 집은 무척 가난해서 형, 누나 등 온 식구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제재도 구두통을 들고 다니면서 구두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제재는 심한 장난을 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자주 사고를 쳐서 평소에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어느 날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를 당한 아버지가 시름에 잠겨있는 모습을 본 제재는 아버지를 위로할 생각으로 동네 아저씨에게 배운 저속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제재의 뺨을 때렸고 오기가 난 제재는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고 허리띠까지 풀어 제재를 심하게 때렸고 누나가 말리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제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지금 아동학대의 장면이 딱 나와 있는데요. 자, 옆에 1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친권을 유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징계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권 전체 내용에 대해서 일시 정지를 하거나 아예 상실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가정법원의 판사라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리는 게 가정법원에서 판사들이 친권에 대해서 하는 역할인가 봐요. 근데 친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재 아빠한테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연수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특별 교육을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자녀의 복리라는 거. 입양을 할 때도 입양 관련해서 내용도 마찬가지였지만 친양자 입양의 조건이든 일반 입양의 조건이든 그런 조건들을 까다롭게 만들고 특히나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이 입양될 사람들의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친권에 관련돼서도 자녀의 복리가 제일 큰 초점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으로 해서 일단 오늘 친권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몰아서 공부하지 말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공부하고 있기를 선생님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오늘 수업 내용 수고하셨습니다.